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값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무조건 6억 원까지로 묶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급제동을 건 건데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강남 인기 아파트 단지에선 호가가 2억 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교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 연소득 6천만 원 차주가 10억 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부분 받으세요.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 보면 30억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의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하려던 계약을 대출 규제 때문에 급하게 땡겨가지고 저희가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하루 차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 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규제 없이 대출만 강력하게 조이는 핀셋 처방이 나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과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폈다가 실패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며 다른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거라고 약속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 등 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제외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고 첫 번째 선택은 초고강도의 대출 조이기였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공급 확대 세 가지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른바 영끌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실수요 주택 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내줘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금융위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공지를 통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요.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뭔가요? 예.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초영끌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갖고 곧바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내용들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그 부동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을 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등의 이제 유관기관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참석을 해서 대출 중심의 대책에 좀 핀셋 대책으로 이제 합의를 본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좀 신중하다라는 평가가 네. 많았습니다. 사실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도 부동산 시장은 좀 끌어오르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나왔거든요.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0.45%,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로 0.45%가 네. 오르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걱정들이 있었고, 사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를 못하면 이 이제 상승세가 좀 오래 그렇습니다. 지속되는 예. 또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신호를 계속 예. 발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책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강력하다. 네.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도 굉장히 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5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대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그 소득이라든지 뭐 집값이랑 관관없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네. 제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대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대출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제 고소득층 내지는 이제 비싼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핀셋 대책이다. 이게 지금 금융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이제 한도 제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집을 샀다. 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도록 네.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입을 안 하면 대출금을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하라는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을 대출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서울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는 거 이걸 네. 막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도 막겠다. 갭 투자하는 것도 예. 막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통화해 보니까 한 달 안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어떤 전망하는 분도 있고 한번 네. 며칠 내에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초연끌 부동산 바람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 내지는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자산가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6억 원처럼 이게 6억 원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치인 것이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한 12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제한을 하게 되면 적어도 현금을 6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자기 돈 6억 이상이 있어야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이미 주택 가진 사람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지금 시장에 뛰어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 차단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세 자금을 중심으로 한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좀 빈틈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막지 않는 한은 완전한 대출 차단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이제 전세 자금을 틀어막게 되면 서민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지 좀 손대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를 꺾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억지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있었는데 기존 입장과 좀 대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기 와서도 한 얘기가
세금을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강조했지 예. 부동산 대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예. 취지의 이야기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이제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예. 라는 어떤 입장을 의미인가요? 예. 내놨습니다. 이제 강윤정 대변인이 예.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예. 혼선을 빚을까봐 말씀을 드린다.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이제 선을 그은 건데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자들도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 예.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 예.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대책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만든 네. 것이다. 네. 대통령실이 뭐 직접 개입하거나 방향을 정해주거나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예. 사실 이제 브리핑만으로는 선뜻 잘 그렇습니다. 이 이해는 어떤 안 가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내놨는지 그 배경이 뭔지 그렇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들면 예. 추정하기로는요. 이 정도 대책은 그냥 어떤 실무 차원에 나온 것이고 더 부동산 시절이 잡히지 않으면 진짜 대통령실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더 강력한 예.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내놓은 정책이 생각하는 것 같은 효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예. 이제 다른 어떤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이른바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예. 워낙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 민주당의 이제 주요 지지층 중에서 이른바 이제 서울의 부동산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예. 중산층 유권자층 예. 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계층에서 이제 주요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하는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워낙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든지 이제 관심을 좀 예. 기울이고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들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러 논란들이 이제 따라붙었었고 그렇습니다. 예. 정권을 상실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라는 예. 평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는 뭐 그런 예. 차원의 지금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얘기로 갑시다. 부동산 대책. 예, 오늘 발표됐죠. 예, 요거부터 갑시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 금융위원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왜 전격 발표냐?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대규모 대출 규제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내일부터 바로예요. 예, 이게 보통 미리 발표하면은 한 발표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열흘이 있다 그러면 막 열흘 이내에 막 대출을 막 몰려와가지고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막 집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 집값이 올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실제 벌어진 게 네. 이제 다음 달부터 DSR 규제가 더 그렇죠. 강화되잖아요. 근데 네. 그 규제 강화되는 걸 앞두고 사실 이번 달에 또 확 몰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죠. 네, 예.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금요일인 오늘 이제 내일부터 사실 은행은 문을 안 열지만 내일부터 실시가 되는 대출 규제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 수도권 등등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일주일 새 서울은 일주일에 1% 상승 뭐 이렇게까지 통계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서울은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 14억 뭐 이렇게 통계가 잡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 뭔가 규제책이 필요하다. 지적은 많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규제는 안 한다 그랬고 대선 전에 그래서 아마도 일단 대출 규제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의 이런 규제가 나온 것입니다. 예, 가서 살아라. 예. 네, 만약에 주담대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전입을 6개월 이내에 안 한다.
대출 회수합니다. 네. 예, 이런 식의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합니다. 이것도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 받잖아요. 그걸로 딴 데 투자해버리는, 뭐 딴 집을 사거나 이런 방식의 대출, 전세금 대출도 안 해주겠다. 예. 네, 이렇게 막아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안 줍니다. 네. 네, 이거는 애초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외에도 뭐 전체 대출 규모도 관리를 한다 그래서 6억 원. 예, 아예 그 한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강한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내 집이 아무리 비싸도. 네. 금융 규제책을 그렇게 세게 내놓은 건데, 그러니까 세금을 당장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세금이 가장 이제 민감한 거고요, 그렇죠? 네. 종부세 등등. 예, 아무튼 글쎄요,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대책 발표하고 나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 요거 잠깐 들어볼까요? 저희 제작진이 좀 그 육성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고 공급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신도시 카드 고려 안 한다라고 하셨고 어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신도시 카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여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봐 지금 다양한 그런 게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조금 반응이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왜 저렇게 얘기했지?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언론에선 보도가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조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실제.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심지어 규제책의 일부예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센 편이에요. 네. 네. 강도도 엄청 세고 심지어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것도 이번에 크게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계대출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책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금융위원회 이건 약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워낙 고강도의 대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보고는 받았지만 금융위 차원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준비해서 추진 중인 대책이다. 그래서 발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좀 거리두기 한다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기재부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금융위가 맞죠. 일단 네. 강유정 대변인이 아까 얘기한 단어 중에 기재부는 아니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부분도 금융위예요. 사실은 조금 소통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해프닝이라 네. 치고 그런데 지금 이봉호 연구원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금융위가 대통령실과 사전 보고 내지는 교류 없이 이 정도 강도의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사고예요. 네, 엄청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입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인데. 네, 네.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 정말이라면 그건 사고가 난 거고요. 깜짝 놀라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대통령실은 거리두기. 그래서 이게 전자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건 가능성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제가 방금 전에 좀 속보로 확인했는데 이게 강유정 대변인의 방금 그 발언이 조금 논란이 돼서 논란이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또 한 번 했대요. 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은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을 해왔다.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다시 한번 그은 겁니다. 신속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 안 받았고 금융위 자체의 어떤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수습을 해야 됩니다. 빨리. 예, 수습 잘했네요. 빨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초강력 규제가 갑자기 발표된 만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건데 왜 6억 원입니까? 네, 금융위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소득 대비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요. 주담대 6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가구 소득으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금융위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6억 원 넘게 빌린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현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 되고 젊은 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살펴보면요.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8천만 원이 줄고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한도가 1억 원이나 줄게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당장 자본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와 현금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즉 실수요자에겐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젊은 층이 상실감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건은 이런 초강수가 시장에 먹히느냐일 텐데 어떨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일부에선 벌써부터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상급지 상승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과 대출 규제 약발이 먹힐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궁극적으론 공급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이러한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아람 기자였습니다.